일을 정말 많이 한 인간이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해요. 생각보다. 근데 전 게을러요. 직업병 같은 건 없으세요? 많이 아파요. 양쪽 팔이 거들거들해요. 꼬리표를 떼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왜 없어요. 이렇게 멋져? 앞으로 이 일을 가지고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반려동물 시장은 계속 크는 추세예요. 아직은. 그쵸. 네, 아직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 제가 지금은 강아지를 내공이 없으니까 강아지만 한 거예요. 고양이도 사실은 관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이 어떤 간식을 먹으면 좋을지 어떤 영양분을 가지고 얘네들의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항상 뭐 책이나 아니면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까지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간식을 저는 제가 이거를 오픈할 때 마음은 적어도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간식 공장에서 나오는 많이 생산되는 나쁜 첨가료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먹는 사람이 지금 이만큼 있으면 조금씩 줄여야겠다라는 마음을 시작했거든요. 네. 사회사업가 사회사업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내가 세상에 기여를 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도 그렇고 걔는 인간보다 수명이 짧아요. 말도 어쨌든 못하고. 키우면 어쨌든 키우면 인간- 나보다 먼저 가요. 그리고 인간이 주는 것만 먹어야 돼. 네. 선택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 못하고 같은 생명인데 네. 우리가 가두고. 네. 저도 그런 면에서 되게 그런 마음- 부분이 있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강아지를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 사람도 나이를 많이 먹으면 짠 거, 매운 거, 뭐 단 거 절제하고 자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적당한 운동을 하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걔를 집에 있는 화분처럼 생각해요. 취미 활동?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이긴 하지만 그냥 키우는? 이게 소통이 아니라 네. 내가 주는 대로 네. 그냥 너는 내가 주는 대로 먹고 네. 너 내가 놓여진 대로 놓고 이런 네. 식으로 좀 대부분의-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존중한다라고 존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그렇죠. 차이가 있지만. 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나보다 먼저 죽을 아이를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 견주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드라이한 사람이었어요. 나 살기 바쁘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정말 빨리 커라. 사료라도 먹고 빨리 커라. 이과 언니. 네, 맞아요. 막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막상 아이들이 훌쩍 커버리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집에 고양이가 들어온 지 지금 3년, 4년 됐는데 이제는 저도 이렇게 드라이한 사람도 고양이를 통해서 엄청 촉촉해졌어요, 사람이. 저도 맞아요. 걔를 좀 사랑하게 그런 되고 부분들이 있어요. 걔 눈동자를 보고 좀 위로받고 그래서 참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정말 옛날에 저런 동물에다가 쓸 돈 있으면은 불쌍한 사람을 주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 했었어요 옛날에 진짜. 근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저런 거를 저렇게 굳이 이렇게 사치스럽다. 왜 뭐 이렇게 이런 생각했어요. 네. 그것은 저도 사치야라고.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집에 어쨌든 들어온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저랑 같이 무병장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을 하기 전과 이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삶의 관점 같은 게 좀 변하셨나요? 삶의 관점은 많이 변한 것 같진 않아요. 원래 네. 따뜻한 시선을 그냥 계속 더 네. 확장하고 계신다. 네. 왜냐면 반려견을 안 키웠지만 아이들 키우느라고 사실 못 키운 거고 안 키웠지만 반려견을 키우고 싶었던 거는 그냥 그 전부터 쭉 갖고 있었던 마음이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시집 오기 전까지는 계속 키웠거든요.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강아지 네, 좋아했고.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선생님 인터뷰를 보고 저런 일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한 전망이나 뭐 이런 거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강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해야 하고 저는 이걸로 큰 이윤을 목적으로 삼고 일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부자가 되려면 더 큰 공장을 지었어야 하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써서 인건비를 들여서 더 많은 재료를 사들이고
예, 자본을 투자해야 앞으로 그럴 돼요.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요.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전혀 이제. 없습니다. 아니 큰 공장, 네. 큰 사장님이 되면 물론 좋겠죠. 네, 네. 그런데 그냥 저는 가정에 가장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내 반려견에게 충실하고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소소하게 하는 것들이 작은 행복? 목표예요. 네. 그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런 전망을 앞으로 40대, 50대 지나가면서 앞으로 미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먹거리에 대한 연구 그런 거 하는 거죠. 네. 계속 트렌드가 바뀌는데 저는 나이를 먹고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젊은 친구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아이디어와 또 이 아이템과 이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제 앞에서 젊은 친구들은 저는 조상입니까? 아니에요. 네. 껍데기는 바뀌어도 그 안에 알맹이는 변치 않잖아요. 네. 2000년, 3000년 전에도 동굴에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말 있대요. 그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트렌드는 계속 변해도 그 안에 알맹이는 변치 않는 게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런 분 같아요. 껍데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치 그거를 쭉 가지고 가는 네. 내면에 힘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서 되게 아, 기분이 좋아요. 네. 감사한 평가네요. 그 강아지가 아플까봐 걱정하고 강아지에게 좋은 음식을 주고 이제 이런 일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힘들고 아플 때 내면의 상처라든가 또는 몸에 어떤 불균형 이럴 때는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진짜 강아지 키우면서 장점은 그거예요. 강아지를 데리고 있으면서 그냥 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산책을 매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인 산책이 필요해요. 보면 스트레스를 산책으로 푸는 거예요. 내 안에 네. 분노, 우울. 그런 것들이 좀 멍하게 돼요. 강아지는 산책을 하고 저는 끝도 없이 가잖아요. 목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얼마나 산책을 하세요? 저는 사실 많이 하진 않아요. 20분에서 30분 정도? 근데 그걸 매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2회 정도 해요. 아침에 하고 뭐 저녁 때 잠깐 뭐 하고 그러니까 그럼 합치면 1시간은 되겠네요. 1시간은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어쨌든 매일 항상 한다는 목표는 게. 그래요. 맨날 냄새 맡고 있는 강아지 보고 빨리 가자. 저 그만. 집에 가자. 애는 안 들어오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 시간에 또 한숨 이렇게 돌리고 네. 그런 생각할 것들 있을 때 그냥 멍하고 있는 거죠. 이 일에 대한 또 스트레스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든 좋은 점만 있진 않잖아요. 일을 정말 많이 한 인간이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해요. 생각보다. 왜냐면 혼자서 홍보하죠. 세금 계산하죠. 그리고 뭐 재료 사러 가죠. 재료 선택하죠. 인터넷 홍보하죠. 뭐 SNS 혼자 맨날 하고 있죠. 거기다가 서류 업무 해야 되죠.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비서도 없이? 근데 전 게을러요. 매일 바빠요. 게으른데 매일 바빠요. 이상한 일이에요. 게으른데 매일 바빠요. 그래서 정말 일하면서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진짜 가기 싫다 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아침에 눈 뜨도 오늘 뭐뭐 해야지 하고 일어나요. 이게 오히려 행복한 거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겠죠? 큰 게 행복이 근데 아니라 이렇게 바쁜데 그 내면에서 이거 내가 왜 해? 이런 건 없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시네요. 그래서 자기가 스트레스,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일을 하는 거죠. 잊어먹고 일을 하는 거죠. 빨리 이걸 해서 나가야 돼요. 오늘 빨리 썰어야 돼요. 어디 아픈 직업병 같은 건 없으세요? 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많이 아파요. 양쪽 팔이 거덜거덜해요. 진짜요? 이 고기를 하루 종일 썰고 씻고 몸발 다지고 믹서기를 계속 돌리고 있고 이 양쪽 팔뚝이 나중에 아니 그런데도 행복해요? 아 이거 그만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안 들어요. 네. 정말 이 일을 사랑하네요.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정말 안 들어요. 독특하시다. 아픈데도 이거 더 편히 살고 싶다. 게으르시다면서. 근데 한때 그런 생각 했어요. 싶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해요. 내가 이걸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너무 바쁜 거예요. 게으른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일도 벌리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근데 아침이 되면 또 생각을 빨딱 일어나서 막 또 즐겁게 그렇죠. 하고. 퇴근하기 전에 내일을 해야 할 일을 목록을 적고 퇴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해야 하니까 시간 관리를 오늘은 10시에 나갈까 11시에 11시에 오픈이지만 9시 뭐 이렇게 나와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혼자 포장도 하고 스티커 작업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근데 1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혼자 다 하시니까. 네, 그렇죠. 혼자 이렇게 저 직원이 만약에 장사 진짜 잘 돼서 진짜 장사가 잘 돼서 직원이 있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해요. 아니 그럴 그러면 때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아지들 건강 이렇게 좋은 거 먹이면서 선생님 끼니는 제대로 때우세요? 저 끼니는 칼같이 먹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행복은 점심과 점심 저녁이 어떻게 아닌가요? 드세요? 점심은 거의 혼자서 먹어요. 도시락? 아니요. 아들이 네.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데려다 줘야 하는 학원이 있어요. 데려다 줄 때 아이를 간식을 챙겨주면서 그때 같이 후루룩. 네. 나는 먹고.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이고 이렇게 배려가 많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 자신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혹 건강을 해칠까 살짝 걱정이 되네요. 뭐 어깨도 아프시다 그러고. 건강 해칠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 일도 안 하면 건강이 정말 해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달라요. 정말요? 그렇긴 해요. 저도 좀 느끼긴 해요. 하나하나 다르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생리 호르몬에 의해서 굉장히 이 순환이라는 게 영향을 받거든요. 기분의 영향도 받고. 지금은 42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호르몬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젊어요. 근데 이제 제 나이쯤 되면 50에 가까워지면은 호르몬이 딱 줄면서 견뎠던 어떤 끈이 하나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견딜 수 있다고 해서 10년 후에도 견딜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선생님이 이 40세 때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아이도 돌보고 가게도 돌보고 꿈을 향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사회에 기여도 하면서 너무 재밌게 사는 게 너무 보기 좋고 예쁜데 걱정이 되는 게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몇 년 후에 건강관리에 이만큼 에너지를 주지 않음으로써 못하게 될까봐. 왜냐하면은 손이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회전근개 파열, 네. 오십견. 저 작년에 겪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그럼 그때 가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몸을 사려가며 우리 남편을 퇴근하면 오빠 이것 좀 썰어줘. 근데 어떻게 치료는 잘 받으셨어요? 네, 힘들었죠. 주사 막 맞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오른쪽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왼쪽을 쓰잖아요. 그럼 조금 이따 왼쪽이 또 네, 저 그것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은 100% 자세 때문에 네. 잘못된 자세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쓰지 않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해주는 거를 하루에 15분에서 20분만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충고를 좀 해드리고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앞만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보통 사람들은 질병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분노하거나 우울하거나 좀 그런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만 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즐겁게 사는 사람은 질병에서 예외될 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 너무나 행복한 일을 계속 하다가도 몸을 돌보지 않으면 균형이 깨져서 정말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좀 두렵긴 했어요. 어깨가 아플 때.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는 말고 준비하시면 돼요. 이 좋아하는 일을 60, 70, 80, 90까지 계속 하면서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또 소모임도 많으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생명의 소중함, 반려견들과 소통,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정화되고 힐링되고 이런 문화를 전북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펼쳐 나가시려면 선생님은 건강 관리에 좀 강아지 건강 말고 선생님 건강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이 스트레칭. 그러니까 건강은 제가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선생님이 지금 하고 계신 어떤 걸 먹느냐. 강아지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변이 달라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 먹거리에도 신경 쓰고 하셔가지고 계속 이 일을 즐기면서 계속 저랑 관계했으면 좋겠다. 인터뷰 하다 보니 잔소리가 제가 직업병 그러네요, 정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10년 후에 건강하지. 연금을 사람들은 들거든요. 연금을 든다던가 보험을 드는데 그거는 차라리 거기에 쓸 에너지를 지금 미리 내 몸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뭐 질병에 걸릴까봐 실비를 드는데 질병 안 걸리면 되잖아요. 이게 맞아요. 지금 안 걸리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막 살면서 나중에 실비 드러났잖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조금 일정 정도 떼어서 네. 몸에다가 좀 투자를 하셔야 예. 고지혈, 고혈압, 당뇨 이런 거 곧 찾아옵니다. 한 가지 목표가 생겼네요. 네, 곧 찾아옵니다. 조금 더 부지런해져서 네. 운동을 해야겠네요. 아 근데 본인의 이미 이게 나는 게으르다 이건 사실은 꼬리표잖아요. 꼬리표. 근데 본인이 굉장히 제가 볼 땐 부지런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나는 게으르다. 목표치를 누구를 목표로 보시건데 본인을 게으르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도 하시고 샵도 운영하시고 근데 SNS도 다 하시고 완벽하게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신의 이미지를 좀 수정하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신데 지나치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너무 부지런하고 열심히시고 애정도 많고 열정이 정말 많으시니까 게으르다는 그 평가를 내려놓으시고 좀 더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다. 네. 게으르다는 평가를 하면 그 게으르다는 평가에 자신을 가두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거든요. 그러면서 바빠져요. 바빠요. 네, 왜냐하면 나는 게으르거든.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데 종종거려요. 근데 게으르다는 딱지를 버려버리고 그냥 하나하나 하면은 그냥 그 일을 할 뿐인 거예요. 바쁘지가 않고 어차피 바쁘다는 마음속에서 일을 하나 그냥 하나 그 일은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게으르다는 표지를 떼버리고 그냥 나는 내 일을 해. 나는 재밌게 해. 이렇게만 하시면 안 바쁘실 거예요. 아마 해보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내가 게으른 줄 알았어요. 안 게으른 거였다.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나를 게으르다고 평가하더라고요. 내려놨더니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그 시간이 널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매일 할 일인데 바쁘다는 꼬리표, 게으르다는 꼬리표 떼버리고 그냥 재밌게 하시면서 그러면은 건강 관리할 시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제 생각이. 예. 맞는 말씀. 네,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좋아하는 일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 삶에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냥 자식들이 잘 크면 좋겠고 가족이 건강하면 좋겠고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요. 제가 인터뷰를 이제 몇 분 안 해봤지만 그분들에게 마지막 인터뷰 이렇게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모두 다 언어는 다른데 쓰는 언어는 다른데 다 평화를 원하시더라고요. 평화.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가족들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사실은 지금 이미 우리는 꿈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미 이 순간이 평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잘 즐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꼭 하나 물어봐 달라고 한 게 있어요. 내 인생에 가장 약이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오늘 들은 말씀이 되게 아 진짜요? 네, 약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꼬리표를 붙이지 마라 스스로. 아 그래요? 그런 말을 주변에서 아니야 넌 부지런해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꼬리표를 떼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이렇게 같아요. 멋져. 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해본 소감이 어떠신지도 한번?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떨렸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또 감사하게 저를 만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죠.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지나친 겸손 오만인 거 아시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전북 지역에서 이렇게 꿋꿋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거 자체를 보여줄 게 엄청 많은데 지금 용기 내지 못하고 그냥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고민만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렇게 딱 깃발 꽂고 가시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거든요. 자존감을 좀 보여줄 게 너무 많고 열정도 너무 많으시고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이 시대에 멋진 젊은이를 만난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